일단 거기 1번 보시면 또 영업이익 나왔죠? 그러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그래서 매출원가가 1000,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30, 그 다음에 접대비 50 해서 반영되는 항목들의 합계죠. 그러면 다 더해 주시면은 1080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기부금,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저기 이자 비용은 영업 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에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예약. 왜냐면 예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회계는 정확한 것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남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것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금나와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액면가액은 보시면 안 돼요. 액면가액은 항상 이거 풀 때만 보는 거예요.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그래서 액면가액은 함정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10만 원이 8만 원 된 거예요. 그러면 2만 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2만 원 손실. 그 다음에 은도깨비는 2만 원이 3만 5천 원 된 거예요. 그러면 15,000원 올랐죠? 15,000원 이익. 그래서 결론은 5,000원 손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차변에 기입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상거래 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물어봤죠. 미수금. 그 다음에 상품 등을 인수하기 전에 먼저 주는 거 뭐요? 선급금. 그래서 정답은 2번. 저걸 잡아야 하세요. 상거래면은 1번입니다. 네, 상거래 외죠. 그거 두 가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본잉여금. 그래서 가가 이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 다음에 다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라는 이익 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가하고 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잉여금이 주식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 가하고 나. 그 다음에 보실게 여기 보시면 6번 재무상태표. 일단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참고로 시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재무상태표. 나머지는 다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기간이냐 아니냐 그것도 잘 봐두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장난치는 거는 거의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7번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그래서 당좌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편 아니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평균법. 그래서 총평균법은 이렇게 하는 거세요. 총평균법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는 거세요?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디 갔냐, 기초에 10개, 그 다음에 매입에 30개, 또 매입에 10개에서 총 50개예요. 요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개에 100원이면 1000원, 30개에 120원이면 3,600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100개에 110원이면 1,100원. 그래서 5,700원 나와요. 그러면 5,700원을 50개로 나누면 114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구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총평균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재료비 기준. 무슨 비 기준이요? 재료비 기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제조간접비가 100만원에 300만원이죠. 그러면 몇 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나죠? 그러면 재료비도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3배 차이 나야 돼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도 여기는 모르고 직접 재료비가 얼마예요? 150만원이죠. 그러면 150만원 되려면 얼마여야 돼요? 50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거는 산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요 문제는 이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공손의 뜻은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일 때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일단 우리 가공원가는 이렇게 구하죠.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견적비.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조업도와 관련된 게 변동비하고 뭐예요? 고정비죠. 그래서 다른 말로 원가 행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는 대표적으로 관련 원가 있고 비관련 원가 있고, 우리 가끔씩 보는 매몰 원가도 의사결정이고요. 기회비용도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가 아니고요.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 가치가 가장 큰 것. 그래서 요게 나와야 돼요. 크다가. 근데 거기는 크다가 아니죠.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번. 도봉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법으로 하래요. 그래서 평균법은 1 플러스 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초기 투입. 이 초기 투입이 전량 투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공은 고르게 투입. 요게 균등 발생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재료는 1 플러스 말이죠. 완이 3만개. 말은 기말 제공품의 40%라고만 되어 있고
개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T자. 그래서 T자 중에서 제공품 뭐 구하는 게 있었죠? 수량 구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제공품 중에서 수량 구하는 거.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착 수량, 그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기초가 5,000개, 착수가 35,000개, 그 다음에 완성이 30,000개. 그러면 결론은 기말 제공품은 몇 개예요? 10,000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0개 더하시면 40,000개. 그 다음에 30,000개에다가 10,000개에 40% 하니까 34,000개.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수량이 간혹 가다가 안 나올 때 있죠. 그때는 꼭 요거 이용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안 되냐면 이분은 안 됩니다. 간이 과세자가 안 되는 사람은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있죠. 법인 사업자는 될 수 없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아니에요. 왜냐면 면세니까 뭐 안 내죠? 부가세 안 내죠. 그래서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쪽에서 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간이과세자는 4,800이에요? 8,000이에요? 8,000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금액 기억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14번은 공제되는 거 물어봤는데 그냥 불공을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 관련된 거, 그 업무 무관, 그 다음에 비영업용,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나오면 되는 거 찾지 마시고 못 찾으시라고요. 안 되는 거 찾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랑 이름,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마지막으로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필요 없어요. 공급하는 자지.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무시험 문제 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806. 그래서 번호 있으면 번호로 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806. 그 다음에 무슨 적요요? 대체 적요 2번 확정, 기여형, 퇴직급여, 납부.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우리 손익 나오면 순서는 이렇게 되죠. 손익, 잉여금, 재무상태표. 순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저기 세금과 공과가 어디 갔냐, 710인데 730으로 나왔죠. 그래서 730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고요? 당기순이익 6,250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세요?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 가셔서 당기순이익을 6,250으로 고치고 미처분을 적어요. 그래서 미처분이 173, 379, 32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가셔서 여기를 173, 379, 324 고치면 빵이죠. 그래서 항상 순서 같은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은행.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하셔서 여기 보시면 금융기관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98000 한국은행, 그 다음에 보통예금 123 456 789,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은행은 한국은행이고요. 여의도점,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일은 2017년 7월 1일. 그럼 더 이상 넣을 거 없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7월 12일 분기. 7월 12일은 차변의 외상 매입금 1,500 초임.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으로 1,200 드렸죠? 여기도 초임. 그 다음에 면제 받으면 뭐예요? 채무 면제. 그리고 요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건 뭐라 그랬죠? 자산 수준이. 그 다음에 지금처럼 돈 안 갚아도 되면 채무 면제.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불나면은요. 불나면 재해 손실이요. 이번 시험에 잘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불 심하게 난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원도 쪽에서 좀 심각하게 났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겨요. 왜냐면은 이게 시험 문제라는 게 어느 정도 이슈를 쫓아가요. 그래서 재해 손실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 받으면 보험 수익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불나면은 그거에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돈 들어왔죠?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2동. 그 다음에 7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애누리. 애누리라고 나오면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애누리 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1000 국제. 근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애누리 치면은 애누리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매출한인 및 애누리인데 제품 매출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7월 25일 치고 차변에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애누리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품 팔았다 그랬으니까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 돈은 뭘로 받았냐면 통장으로 받았어요. 943만원. 그래서 저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넣는지 그 부분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월 10일 임차보증금 얼마 있었죠? 1,500 대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3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발행하셨대요? 수표 발행했대요. 그래서 당좌예금 1,200 참고하시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쓰세요. 뭐 임차보증금이든 임대보증금이든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꼭 거래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월 22일은 뭐 워낙 많이 풀긴 했지만 원천징수 나오면 줄 때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무슨 예납이요? 중간예납.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 나왔으니까 무슨 세금 쓰셔야 돼요? 선납세금. 선납세금이 16만 9천, 아니구나, 3만 800원. 그 다음에 통장으로 16만 9,200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뭐 받았어요? 이자 받았죠. 그래서 이자 수익. 그래서 20만원. 그리고 왜 38,000원이냐면 우리 15.4% 뛴다 그랬어요. 그러면 15.4% 계산하면은 맞죠? 그만큼 뛰는 게. 그 다음에 9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동.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쳐요? 부동. 그럼 하나밖에 안 떠요. 맞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왠지 요게 조금 중요한 말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꼭 뭐 하세요? 쓰세요. 그러면 하나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운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문제 많이 푸니까 붙을 거야. 이거보다는 약간 좀 시험장 가셔서는 몰랐었는데 쳤는데 나오네. 요런 게 좀 나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도 나오면 부도원과 수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문제 풀 때 보면은 저기 어디냐, 채무면제 이익 있잖아요. 그것도 면지 치면은 나오듯이 부도 나오면은 부도 치시면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세요. 그거 활용 잘 하시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시험 볼 때 거짓말 안 하고요, 한 2개인가 3개는 프로그램 안에서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쫓아오긴 하셔야 됩니다. 네, 8월 2일은 거기 보시면 매출에 카드로 팔았으니까 뭐예요? 사과. 그 다음에 거래처는 카페인. 대변에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하셨냐면은 카드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 그 다음에 무슨 카드요? BC. 왜 외상 매출금 쓰는지 아시죠? 제품은 판매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외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 거기 그 영수증 안에 있어요. 영수증 안에 잘 보시면 무슨 카드라고 있으세요? BC 카드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8월 14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매출의 영세 무역 역.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1,400개 곱하기 12,500원 하시면 1,750 나와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죠? 200 받았죠.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500 얼마요? 50. 그 다음에 8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우리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면세 탑 불나워. 전자는 역. 그 다음에 영업부 과장님이니까 800번대 복리 후생비. 그리고 이거 금액 일부러 77,000원 준 거예요. 왜냐면 이거 면세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어떻게 할까요? 77,000원이니까 또 7만원에 7,000원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금액도 일부러 헷갈리라고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다 보면 77,000원, 11,000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금액을 이렇게 좀 헷갈리라고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9월 1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나오면 거래처 어디라고요? 세관. 그 다음에 모만의 교처리 부가세. 그래서 매입의 수입 평택 역.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주셨냐면은 얼마짜리예요? 800이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800에 현금 얼마요? 800. 아이고 800이 아니었구나. 80이죠. 네. 금액 이상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80이 맞죠. 그리고 위에 넣으실 때는 800에 80입니다. 그래 800 넣어야 세금이 80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월 13일 매입의 면세 1학습 여. 교육했으면 뭐예요?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가 330. 통장에서 얼마 나갔죠? 330 나갔죠? 네. 9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요게 무슨 뜻이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요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그냥 몇 cc 넘는다, 1000cc 넘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냐면 시험 내시는 분들도 이거는 아는 거죠. 뭐 하냐면은 cc로 주면 잘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매입에 불공입니다. 송로역. 기름 넣었으니까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현금 줬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항상 수정이죠. 그래서 10월 27일 일반 전표에 한국유통의 외상매출금 3천만원 전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였으나 통장으로는 얼마만 들어왔어요? 1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2천만원.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3천. 여기도 어디요? 한국. 특별한 건 없어요. 붕괴 틀린 거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보통예금은 얼마만이라고요? 1000.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어음인데 이게 간혹 가다가 빠져나갈 때 에러 뜰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고치시다 보면은 이 번호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수업 1년 하면 몇 번 정도 생기더라? 10번 이내로 생겨요.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한 번 이내? 한 수업당? 그 정도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수정하다 보면은 순서가 뒤바뀌거나 잘못 넣어서 얘가 인식 자체를 엉뚱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ESC 치면 이게 떠요. 에러가. 그럼 뜨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위에 번호 수정이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서 여기 번호만 맞춰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번호 가지고 전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날짜에 여러 개 넣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험이니까 하나씩 넣지만 실무에서는 하루에도 돈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연결을 이 번호 갖고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번호가 틀리면은
요 위에 번호 수정이라고 있어요. 그거 눌러서 번호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다음 문제 11월 9일 공장기계 수선비로 현금으로 지출하고 처리를 했는데 수익적 지출이 전부가 아니고 자본적 지출이 얼마 있었죠? 200 있었죠. 그러면은 기계장치 200. 그 다음에 500번대 수선비 얼마요? 100.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1월 9일 가셔서 여기에서 여기를 지금 수선비 30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00. 그 다음에 뭘로 고쳐요? 기계, 장치 200.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문제 5번 결산 1번 수, 2번 수, 3번 자. 다음에 1번은 외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다. 그 다음에 외화환산이 외화환산, 손실은 결산이다. 그래서 이거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외상매입금 부채 원래는 1300. 근데 $10,000에다가 1100원 곱하면 얼마 나와요? 1100 나오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200 줄어들었으니까 차변. 그 다음에 대변에 이익 났으니까 외화환산 이익. 그래서 요거를 일반 존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 그래서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로리알 다음에 금액은 200 대변의 외화환산 이익. 그 다음에 보실게 2번은 3번은 자동인데 그 다음에 2번은 500만원이 1년 이내가 됐죠. 그러면 장기차입금 500 국민. 그 다음에 차변에 외화가 아니지. 1년 이내가 됐으니까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리고 이 유동성 장기부채 나오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쪽 다 거래처 쓰셔야 돼요. 대부분 이거 한쪽만 쓰시거든요. 근데 양쪽의 거래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보면은 요거 제일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에는 로리알 잘 치는데 로리알이 아니죠. 국민은행. 근데 유동성 장기 부채 꼭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도 국민은행. 그래서 위아래 다 국민은행 넣는 거. 그 부분 주의해 주세요. 다음에 3번은 요거 나오면 괜찮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셔서 1550 그 다음에 제공품 가셔서 얼마 나오세요? 120 그 다음에 제품은 7650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마지막에 전표 추가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보실게 문제 6번 조회 1번은 거래처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자 2번은 부가세인데 매수나 개수 나왔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3번은 가장 큰 달인데
계정 과목 물어보면 월계표. 월계표가 아니고 총계정 원차. 그 다음에 계정 분류 물어보면 월계표. 3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 근데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거 계정 분류죠. 그러면 여기 가야 돼요. 이거 총계정원장에서 안 나와요. 판매비와 관리비 자체가 검색이 안 됩니다, 아예.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계정 분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계정 과목만 해줘요. 그 다음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4번이, 그 3번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 시험에. 왜냐면 잘 안 내요.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1번은 거래처 원장이죠. 그래서 6월 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모르면 뭐요?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잔액이 가장 큰 데죠. 그러면은 여기가 가장 크죠. 그래서 답은 소나무 유통의 1억 얼마요? 500. 일단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여기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합계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발행한 거요? 수요. 그러면 매매에 2,960. 자, 그리고 항상 문제 푸실 때 일반적으로 3개 나오는 거는 하나가 쉽냐 어렵냐 싸움이에요. 왜냐면 나머지들은 다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가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 총 4번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내요.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요. 왜 4번 찾아야 되냐면 일단 여기로 오세요. 월계표. 여기 월계표. 근데 왜 4번 찾아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만약에 1월에서 4월을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4개월치가 한 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1월에서 몇 월이요? 1월.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의 현금이 4916200. 그 다음에 또 바꿔요. 몇 월에서 몇 월이요? 2월에서 2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짧게 끝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5124 400. 그 다음에 3번은 3월에서 3월. 가서 또 판관비 1500.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왠지 이거이지 않을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꼭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에서 4월 1711만 6,600원. 그래서 답은 몇 월이에요? 4월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월에 17116-600. 왜 제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는 안 냅니다. 1월에서 12월 이렇게 낸 적은 없어요. 이거가 제일 길어요. 일반적으로 1월에서 3월, 뭐 4월에서 6월 이렇게 3개월치 찾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십시오.